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제가 락다운이 된 지 이제 딱 60일 차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댓글로 요청은 있었지만 제가 여태까지 찍지 않았던 제 중국어 공부 방법을 공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우선은 사실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각자한테 분명히 제일 효율적이고 잘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어를 공부하면서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뭔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께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의 이런 그냥 말을 들으면서 그럼 내 공부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된, 그러니까 이 중국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저는 일단 언어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10대 분들이나 20대 초반 분들은 어떻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교육 부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중국어는 그래도 조금 더 생소한 제2 외국어였고, 제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 중에 문과였기 때문에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어랑 중국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어가 아마 미래에 뜰 거래 이 정도의 그냥 이러한 뉘앙스만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제2 외국어에 대한 배워야 된다는 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어는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떽떽거리고 시끄러운 언어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냥 국영수 4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무슨 제2 외국어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성적도 아마 그때 저희 고등학교 때 수음이한가 이런 식으로 성적을 매겼는데 그중에서 제일 낮았던 아마 가 아니면 양이었을 거예요, 중국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전혀 없었죠. Z세대의 경우의 분들은 이미 중국어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된 그런 사회에서 아마 컸을 거고, 그래서 아마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이거 배워야 된대, 중요하대 해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제 슬럼프가 많이 오고 재미없는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도 너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찍는 게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가벼운 의지로 시작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에서 4년간 이제 또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계기가 자기 의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래도 이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꾸준함, 그게 일단 디폴트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중국어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어를 자기가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중국어를 지금 횟수로만 따지면 거의 8년 이상 이렇게 접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쪽에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언어 자체는 퇴보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 온다고 해서 그 실력이 일취월장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결국에는 다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언어는. 앞으로 효율적이라는 거를 이제 제 중국어 공부 그 방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효율적이잖아요.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거를 찾아서 그거를 그냥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인물들의 대사라든지 내가 꽂히는 그런 대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내가 봤을 때 내가 따라해볼 만한 문장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따로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화 속 이제 제가 대본을 마치 진짜 외우듯이 그걸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5번 이렇게 따라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진짜 50번, 100번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화 속의 그 배우의 표정과 대사를 치는 스타일이랑 그게 좀 이제 비슷해져요. 그게 설령 이제 사실 그냥 저는 앵무새처럼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한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결국엔 그게 이제 제가 정말 제 입에 습득이 됐을 때는 그거를 더 응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드라마 대사를 보면서도 뭐 따로 이제 어법 공부라든지 그런 문법 공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에 있어서 발음을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제2 외국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원어민이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억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00% 갖기는 힘들거든요. 불가능해요, 거의. 그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지 않은 이상. 그래서 너무 그 틀리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억양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있는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꾸준히 중국어를 제 자신한테 노출을 시켰어요. 그렇게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였어요. 중국어를 이제 정말 이제 4개월의 짧은 교환학생을 갔다 왔지만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중국보다는 적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중국어를 제 자신한테 많이 이제 노출을 시키려고 했고, 근데 이제 중국 라디오가 막 이렇게 재미없는 뉴스라든지 그런 교통 막 자기들의 정치나 사회나 그런 경제를 다루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어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듣는 어플이에요. 이제 히말라야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떻게 찾은지 모르겠는데 두저라는 이제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뉴스 같은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막 생각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래도 그 성우분의 차분한 그 여성 그 목소리 톤으로 이거를 막 10분 남짓한 라디오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듣게 되고,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이제 딱히 내가 눈을 쓰지 않아도 그냥 귀로만 이제 중국어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그 말이 막 빠르지도 않아서 아마 뭐 이제 막 중국어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그 라디오 자체가 너무 버거울 수는 있는데 1, 2년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팅리가 좀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래도 굉장히 중국어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노출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일한 지 벌써 4년이 돼가고 있고 이미 중국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습관처럼 그 라디오를 이제 요리할 때나 집에서 청소할 때 이렇게 틀어놓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심적으로 저한테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나온 표현들 중에 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도 막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잠깐 라디오를 멈춰서 이제 캐치해가지고 제가 기록해서 그거를 제 언어로 이제 언어 표현 방식으로 또 바꿔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중국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거긴 한데, 자기가 이제 중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중국인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중국인이 쓰는 표현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어법이 그래도 좀 내가 써볼만 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 이제 원어민과 대화를 한 그 채팅 기록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글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채팅으로 기록을 남겼다면 그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기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이제 필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남겨놔서 나중에라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원어민이 진짜 쓰는 표현이니까 어법상으로 틀릴 확률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가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해서 얻은 그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를 한 10번 정도만 따라 해도 이게 자기 입에 좀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입에 있기에는 좀 어려워도 자기 분명히 손에 있는 그 순간은 분명히 와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응했던 중국어를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하나의 기록을 해놔서 이거를 막 공부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갑자기 메모장을 켰는데 그 중국어가 있어. 그러면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이 사람의 말을 한 몇 번씩 따라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타자로 쳐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말로까지 나오는 그런 경지에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중국어가 그래도 이제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언어가 아니라 나도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로 꺼낼 수 있네,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등학생인데 어떡하죠? 왜? 이러한 이제 중국인을 접하는 게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분들한테는 저는 중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을 다운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국판 인스타그램 같은 샤오홍슈라든지 중국판 틱톡, 노인이라든지 그러한 콘텐츠들을, 그거는 공부가 아니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다운을 받아서 자기가 한번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 또래들이 쓰는 언어적인 표현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판 유튜브라고 비리비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가 뭔가 자기 스타일인 유튜버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도 공부가 아니라 패션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라든지. 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골라서 그냥 공부가 안 되고 너무 지겨워. 그러면 차라리 공부보다 그런 어플을 켜서 재밌는 컨텐츠를 보세요. 중국어로 된 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배웠던 어법인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더 중국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무슨 표현이야? YYDS? BBQ?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거를 쳐보다 보면은 이러한 유행어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냥 뭔가 사실은 이것도 공부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그런 중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좀 쌓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언어라는 거를 그냥 언어 문법에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억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표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너무 다른 나라 사람인 사람과 그래도 그 사람과 뭔가 더 오해 없이 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중국어 공부를 이왕 자기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언어라는 거는 내가 안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엄청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도 결국에는 안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언어 실력이거든요. 언어는 결국에는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표현을 해보고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결코 이제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 쟤는 나보다 뭐 몇 개월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자기만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하나라도 이렇게 찾으면 결국에는 그 언어를 어느 순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아직까지도 제가 중국어 회의를 할 때나 이러한 좀 이렇게 제가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으면은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도 써보고 남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냥 꾸준함? 그게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언어는 너무 효율적인 방법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실행을 하고 꾸준히 해라.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무슨 콘텐츠? 빨리 상하이 락다운 풀리게 기도해주세요. 안녕. 别对我太逃避，太逃避，拜托你，baby baby，没有怀疑。Yeah yeah yeah。